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의 이지은 교수입니다. 2023년도 2월에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가상현실 간호실습교육 워크숍에 이제 연자로 대면 실습과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학기가 막 또 곧바로 시작되고 이래서 그때 했었던 이제 온라인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지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좀 만들게 되었고요. IMSH 학회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던 부분들을 조금 넣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가상현실 실습 워크숍에 참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었고요. 좋은 기회를 주신 교수님과 과장님, 학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진행됐었던 그 워크숍은 온 오프라인으로 계획이 되었어서 실제적인 경험을 직접 체험과 함께 전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들이었고요. 교수님들의 그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진짜 또 깜짝 놀라기도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정리하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이론과 실습으로 좀 진행이 되었었던 부분이고요.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저희 대학의 국제교류센터와 그리고 배포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전공은 이제 지역사회 간호와 재난간호학이고요. 대학에서는 이제 PBL 교과목, 시뮬레이션 교과목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 활용하고 하는 부분에 최근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쪽 교육과 연구 사업 등에 좀 인볼브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세계 최대 규모 의료 시뮬레이션 학회가 이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기가 XR 우리 홀로그램 그 본사에서 그 체험 부스 이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홀로 시나리오 부분을 좀 체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학회가 굉장히 이제 키노트, 강좌, 체험 부스, 뭐 각종 다양한 그런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 사례들을 좀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수님들 같이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제주대 워크숍 했었던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해서 의견을 좀 덧붙여서 슬라이드를 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150개에서 한 200여 개 부스가 이제 열렸었고요. 그리고 매일 하루 한 10개에서 20개 이상의 강좌와 토론이 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한 거의 70% 이상이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 활용과 앞으로의 비전, 이런 제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이제 소강당에서 그 각 주제별 세션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VR, 그 확장현실 XR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듣고 그리고 그 실습을 좀 해볼 수 있는, 시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좀 구성을 해 보았고요. 지금 오프닝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큰 이제 홀에서 각국의 이제 다양한 그런 보건의료 관계자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시간들을 좀 보냈었는데요. 조금 이제 교수님들과 의견을 좀 같이 한번 나누면 그 사례 발표로 한 5분, 6분 정도 이제 오셨었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주로 펀드를 따거나 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펀드를 따셔서 관련된 이제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신 그런 사례도 이제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연구를 쭉 진행을 하면서 발생됐었던 그런 부작용?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좀 보시면 이제 앞쪽에서는 이제 주로 그 강의가 좀 진행되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뒤쪽에서는 실습을 좀 바로 해볼 수 있는, 시연을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로 좀 구성이 되었어요. 이제 목소리가 이제 조금, 소리가 이제 좀 들려서 좀 들으시기가 좀 그런데, 지금 이제 재난 사상자,
폭발 사건 재난 사상자 인제 다가가서 VR 기반으로 인제 실습을 하는 그런 어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응급 처치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벤트 홀에서는 이제 굉장히 인제 큰 규모의 각종 인제 다양한 시연과 인제 부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마네킹과 관련된 이런 시뮬레이터들은 진짜 엄청나게 인제 발전을 다 한 만큼 인제 "발전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의 뭐 진짜 그 실제 대상자와 같은 그런 피부색, 그런 상처, 그런 반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인상 깊었었던 마네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이제 신생아부터 영아까지 청소년, 소아까지 그런 마네킹들이 종류별로 이제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그와 관련된 그런 시뮬레이션 모듈을 이제 개발하시는 간호교육 또는 이제 의학교육 쪽에서 이제 교육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셨었고요. 그리고 음.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그런 분란이 굉장히 진행 중인 곳이 많아서 재난 사상자에 관련된 그런 마네킹 처치 가능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인제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몰입형 부분이 거의 체험 부스의 한 70% 정도가 이제 다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감염 파트나 또는 이제 각 실습실에서 인제 어떻게 이제 실습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응급실 상황, 뭐 중환자실 상황 이렇게 나눠져서 약제나 이런 것들도 좀 다 해볼 수 있고 관련된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존들이 많이 좀 설치가 됐었었고요. 그리고 포스터 발표 부분에서도 MR이랑 확실히 VR 기반으로 교육 중재했었던 부분과 그런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수 인제 발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MR의 대표적인 이제 홀로그램 표준화 환자 관련된 인제 기가 XR 본사에서 홀로 시나리오 지금 하고 있는 제 모습인데요.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러니까 실제 환자의 증상을 구현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중재를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팀으로 같이 접속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 뭐 칼스나 뭐 ACLS 하듯이 각각의 인제 역할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모듈 평가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접목을 해 봤고 지금 현재 인제 국내에서도 시나리오 부분이 사례 케이스 개발돼서 그 부분이 인제 같이 홀로 페이션트와 함께 구매가 되고 있고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MR에서 현실 요소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기존 마네킹에 이런 VR 요소를 가미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흥미있게 봤었는데요. 마네킹 시뮬레이터의 발전은 인제 '진짜 끝까지 왔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거를 좀 접목해서 인제 활용하고 있었던 MR 방식의 이런 좀 각종 다양한 이런 기구랑 이런 것들 현실 요소 섞어 가지고 인제 쓸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도 교육 콘텐츠들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중에서도 인제 제가 좀 굉장히 신기하게 인제 접하면서 지금도 인제 너무 이렇게 만족도 높고 관심 제일 높은 거는 인제 홀로 페이션트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MR 방식에서는 진짜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지금 하면서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이제 교육 연수 이런 것들을 개최할 때도 차이점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환자를 썼었어야 되기 때문에 뭐 150명
한 번에 인제 50 명씩 인제 연수를 열 때도 필요했었던 뭐 표준화 환자 숫자 그리고 교육실 평가방만 해도 거의 뭐 한 10 개에서 한 12개 정도의 방을 열고 그렇게 평가를 진행하고 그만큼의 평가자들도 필요하고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MR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서 인제 뒤쪽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MR 방식이랑 그리고 또 VR 기반으로 하는 버티 내용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쓸 수 있는 인제 헤드셋이랑 그리고 태블릿 이렇게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인제 연수 같은 경우에는 뭐 50명 하루에 진행할 때 제가 사용했었던 실이 2 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공간 하나 그리고 술기 실습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래서 굉장히 물리적인 그런 필요한 자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 줄일 수가 있었고 그 특성에 맞춰서 인제 평가 툴 개발해서 인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평가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인제 수월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뒤쪽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인제 지금 우리 교수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인제 VR, AR, MR 그래서 요즘에 XR이라는 인제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지금 오늘 인제 좀 말씀드릴 부분은 그 버티 플랫폼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그 버티 플랫폼으로 만들게 되는 교육 콘텐츠는 그 VR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VR 기반에 대한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AR은 많이 사용하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가된 객체 뭐 가상환경 객체를 덧입혀서 쓰는 것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VR과 MR의 장점이 되게 저명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혼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 이용을 해서 실제 공간에 가상객체 불러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홀로 페이션트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적용을 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용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렇게 시뮬레이터도 사용하고 그렇고 혼합된 그런 MR 방식으로도 좀 써야 되고 VR도 쓰고 XR 이렇게까지 쓰는가. 그러니까 결론은 가장 좋은 거는 인제 임상 실습 직접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인제 교수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임상 실습에 대한 그 임상 실습으로 그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인제 축소가 되면서 그 실습에 대한 그런 환자 상황, 병원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 인제 시뮬레이션 교육에 인제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뭐 실제 실습에서 도달하고자 했던 그런 지식이나 역량이나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교육 방법, 교육 시뮬레이션이라면 가장 인제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인제 각종 다양한 그런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인제 모듈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어떤 방법, 어떤 유형으로 어떤 모듈을 구성할 것인지는 이제 나의 학습 개념과 학습 목표에 가장 적합한 부분을 인제 고려를 하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인제 교수님들 다 잘 아시고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최고가 될 수가 없죠. 최고는 임상 실습을 직접을 하면서 대상자를 보고 거기서 어떤 간호 중재가 이루어지고 직접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이런 교육들은 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최선의 개념으로 인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이제 좋은 학습 효과를 이끌어내고 학습자들한테 새로운 그런 지식 경험을 하게끔 해서 흥미와 이런 부분들을 좀 유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제 이렇게 VR이나 MR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시뮬레이션 모듈을 좀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학습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인제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흥미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학습에 대해서 인제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를 해서 인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자 측면에서는
분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태블릿이나 PC나 이런 부분들 연결되어져 있어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매체를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이제 요구되었었던 표준어 한자를 사용을 했다면 그런 인적 물적 자원들, 그리고 실습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인제 좀 많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몰입형 교육 콘텐츠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구성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요. 음. 이제 교육 콘텐츠를 인제 구성을 할 때 사용자 측면에서의 활용 요소 방안으로 좀 접목을 해서 장애물이나 방해물을 좀 이제 계속해서 낮춰 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제가 인제 소개 드릴 부분은 어바웃 버티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직접 V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인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인제 버티를 가지고 몇 가지 인제 모듈들을 좀 만들어 보고 그 부분을 학생들 교육에 좀 접목을 해 보았습니다.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제 전공이 인제 지역사회간호와 재난간호이다 보니 거기에 딱 맞는 교육 콘텐츠를 인제 만들어진 걸 사용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만의 인제 이런 뭐 VR 콘텐츠는 좀 만들어서 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인제 버티를 이렇게 접목을 하게 됐고요. 버티를 그냥 한 단어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 유튜브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제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인제 구상하는 것처럼 좀 만들어 볼 수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아무리 인제 어떤 교육 콘텐츠를 뭐 의뢰하고 맡기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 시뮬레이션 설계자가 직접 만드는 게 저는 인제 가장 '적합한 거를 인제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간호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그리고 제가 인제 가르치고자 하는 학습 개념, 학습 목표, 그런 전공에 대한 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말로, 그리고 몇 차례의 그런 회의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해도 그 개발자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말 숙지를 해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시간과 뭐 비용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게 간편하게 뭐 교육 자료, 사전 교육 자료로도 한번 써 보고, 또는 프리브리핑용으로도 좀 써 보고, 뭐 이렇게 좀 고민하고 인제 적용을 해 보는 데는 버티가 굉장히 좀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사 촬영을 해서 인제 VR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좀 강점이었는데요. 이렇게 실사를 촬영을 해서 인제 진행한다는 것은 그 인낙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디자인 기준 6 번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부합하더라고요. "가상 환경 제공할 때 물리적, 개념적, 심리적 충실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인낙슬 기준은 그 지봉이 유튜브 지금 운영 중인데요. 거기 인제 지봉이 유튜브의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 및 운영에서 시뮬레이션 디자인 기준 요소를 전체를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티가 이런 그 충실도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 적합하다, 이런 부분들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음 또 장점이 이제 이렇게 그 클라우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휴대폰, 그리고 PC, 그리고 헤드셋 전체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강점입니다. 그럼 인제 버티 플랫폼에 대해서 쪼금 정리를 해 보면요. 커리큘럼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디자인이랑 제작 부분을 시뮬레이션 설계자가 직접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거고, 어떤 개념에 어떤 시뮬레이션 그 단계에 적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의 교육 적용을 어
이제 사전 교육용으로 만들었으면 사전에 인제 어떻게 교육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사후 디브리핑용으로 만들었으면 사후 디브리핑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효과 분석 파트를 매번 인제 교수님들 한번 어 "다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막 드렸었는데, 효과 분석 파트도 지금 이제 종강했기 때문에 어 했던 부분 한번 좀 빠르게 정리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 분석 파트가 버티의 진짜 최고의 강점이거든요. 그 뭐 설문지 내가 설문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 이런 것들을 좀 바로바로 등록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학습자들이 교육 콘텐츠 하기 전에 그런 양적 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다 달 수가 있어 가지고 정량 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작년 죄송합니다. 작년 인제 학회와 교육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인제 버티 생각하면서 인제 만들었었던 그 슬라이드인데요. 이렇게 인제 구성하고 만들고 이 교육 콘텐츠를 업로드를 하면 실시간으로 학습자한테 좀 반영이 되고, 결국은 인제 교과서처럼 모듈을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책을 사지 않고 이렇게 인제 환경이 이루어지고, 버티를 가지고 그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와 교육자가 많아질수록 이 플랫폼 자체에서 마켓이 좀 형성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만들어서 인제 올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국에 있는 그런 교육자들이 이렇게 보고 이 콘텐츠 너무 괜찮다.' 그럼 교재를 구매하듯이 인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그렇게 좀 활용을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이 인제 이렇게 플랫폼으로 진행이 돼서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저도 인제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인제 그 개발을 하면서 그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다른 인제 그런 계정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 크리에이터로 인제 만드는 그런 부분을 제 거밖에 인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쪼끔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들었던 것을 어떤 마켓 시장에다가 그 부분을 제 할 것인가, 그러면 인제 한다. 그러면 제가 만든 교육 콘텐츠가 거기에 인제 업로드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 어떤 그 만들어진 클라우드 기반의 마켓에 들어가서 어떤 콘텐츠를 인제 좀 구입해서 보고 싶으면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적용도 해 보고, 좀 그렇게 되면은 좋겠다. 개발자한테 좀 의견을 좀 전달을 해 볼까요? 아마 그런 또 추세로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개발자가. 인제 영상 촬영 실습 시 활용이라고 해서 그 교육 콘텐츠 제작 전 준비 사항을 제가 하면서 '좀 이렇게 준비되면 좋지 않을까.' 정리를 해 봤어요. 일단 인적 물적 자원 검토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제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촬영 개요와 시나리오 작성, 그리고 촬영 날짜 결정하는 부분이 촬영 전 좀 필요 사항이라고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물적 자원이 크게 많이 들지 않죠. 카메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충전기, 그리고 헤드셋, 뭐 보조 인력,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해요. 실사 촬영이기 때문에 만약에 심러닝 파트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실 거면 배우 등 참여자라고 해서 그 액터가 좀 필요하고, 그 액터가 어떤 인제 대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교수님들이 인제 대본을 작성을 하셔서 미리 연습을 다 시키고 그리고는 인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제 쪼끔 준비가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예,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실 경우는 시뮬레이터. 그 실사 촬영 360 도로 진행하고 버티로 업로드해 가지고 편집할 거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그런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진 팀 회의라고 해서 인제 시나리오를 좀 검토하고 장소와 개요 부분 인제 점검하고 체크하는 부분이
운영진 팀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조명과 카메라 삼각대 높이 조절, 참가자 역할과 동선. 그래서 이 동선 부분도 미리 사전에 다 정하고 참여하는 그 구성원들이 전부 다 좀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야 꼬임이 없고 촬영할 때 촬영 시간을 최단기간으로 좀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촬영자의 대기실과 모니터링 장소를 각각 좀 확보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비와 물품에서는 예비 배터리와 예비 SD 카드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6 기가를 쓰기 때문에 뭐 용량을 크게 해서 쓰니까 하루 촬영하고 뭐 하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2개 사서 이제 갖고 있고 배터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계획안 양식 활용이라고 해서 제작전 준비에 기획이 되게 중요해서 무엇을 찍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맡고 있는 나의 교과목, 그리고 나의 이제 학습 주제, 그리고 학습 목표, 어떤 부분에서 이 버티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지를 좀 매칭시키시는 게 필요하고, 시뮬레이션 모듈의 전, 중, 후 중에서 어떤 부분의 범위로 이제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결정을 하셔서 그 버티 장점을 좀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촬영 계획과 역할 배정, 그리고 가용한 자원, 촬영 장소 및 일시가 잘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질수록 좋은 영상을 어 좀 그 최단기간에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혼자 인제 찍다 보면 그날 당일날 인제 뭐 배우 연습시키고 환경 구성하고 막 이렇게 되면 하루 안에도 못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그 섭외가 되어져야 되는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도 좀 각각 그 좀 정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촬영 계획하는 부분을 대면 실습으로 인제 좀 짧게 진행을 해 봤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기획하고 계획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도 조사를 기반으로 인제 목표와 시뮬레이션 모듈에 적합한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적용 범위를 사전 교육에 진행을 할 것인지 어떤 단계에 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인제 이 팀 디브리핑 기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 및 운영 사례 이제 코비드19 감염 이때 진행을 할 때는 실제 그 대상자,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실습을 하는 부분으로 인제 쭉 구성을 했었는데요. 이 같은 모듈에 표준화 환자를 인제 그 감염병 이렇게 음압 이송 카트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하는 게 인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 시나리오 이 시뮬레이션 모듈에 학생들이 평가를 받으려면 사전 교육에서 그 보호의 착장에 대한 부분도 교육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음압 이송 카트를 타고 들어오는 대상자와 음압병실에 대한 부분도 미리 사전에 다 인제 공부를 다 시키고, 그리고는 이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하고 인제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교육 소모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쪼끔 인제 사전 교육 자료로 좀 진행할 수 없을까?' 이제 하다가 그 인제 이 부분은 2020 년도에 워크숍으로 좀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이 모듈을 쪼끔 인제 고민을 하면서 작년에 그 감염병 이송간호 관련해서 버티로 교육 콘텐츠를 좀 만들고 사전 교육 자료 그리고 심러닝 파트에서 좀 적용을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가지고 계신 모듈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이 모듈에서 어떤 부분이 좀 물자나 그 인적 물적 자원에 좀 소모가 많았나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버티로 좀 교육 콘텐츠 만들어서 좀 바꿀 수는 없나?'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인제 가지고 있었던 모듈에서 좀 형태 변형시켜 가지고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버티의 장점만 또 극대화시켜서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뮬레이션 모듈의 범위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프리 브리핑으로 어
쓸 건지 또는 시나리오 프리 시나리오 액티비티 하는 데 쓸 건지 심러닝 할 때 쓸 건지 디브리핑 할 때 쓸 건지 이 부분을 좀 적용하시는 게 좋고 그 교수님들 이 줌 강의 이후에 대면 실습 진행은 프리브리핑용으로 인제 할 수 있는 그 파트로 인제 실습이 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액터를 고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심러닝 파트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정해진 그 교육 시간 안에 그 실습을 전체를 해 보시기에는 쪼끔 무리가 있어서 그 버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360도 실사 촬영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숙지하시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기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시기 쉬우신 파트가 1 단계여서 여기에 적용한 실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이 되었었죠, 2 월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물품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면 360도 인스타, 360도 카메라, SD 카드, 충전기, 삼각대 그래서 카메라 사시면은 그 안에 SD 카드 없기 때문에 SD 카드는 따로 사셔야 되고 SD 카드에 그 어댑터 같이 돼 있는 거 사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버티 어플리케이션이랑 인스타 360 어플리케이션은 그 휴대폰에서 바로 인제 애플리케이션 앱 들어가셔 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만든 교육 콘텐츠는 독립형 헤드셋 디바이스 다 사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독립형 헤드셋 디바이스에 그 버티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 하셔 가지고 관련된 콘텐츠 바로 인제 쓰실 수 있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부분은 인스타 360 원 X2 카메라입니다. 굉장히 좀 간편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버튼이 딱 2 개예요. 앞에서 인제 촬영할 수 있는 버튼이랑 전원 버튼 이렇게 2 가지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인제 충전하는 충전 단자 C 타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SD 카드를 이제 꽂아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아이가 배터리입니다. 이번에 인제 X3를 샀어요. 그래서 2랑 X3 2 개가 있는데요. 요거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X3가 인제 최신 버전으로 인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2 보다 인제 좋았던 점은 뭐 화질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쪼끔 업그레이드가 됐겠지만 여기 인제 그 촬영하는 촬영자가 그 앞에 화면을 확인하는 부분이 훨씬 창이 넓어져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창이 좀 넓어졌어요. 버튼은 이제 요렇게 2 가지여 가지고 확인하고 인제 누르고 하는 버튼 하나 더 생겼고 그리고는 옆에 인제 전원 버튼하고 크기는 동일하고 두께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 시 그 촬영하는 그 촬영자가 앞에 그런 그 배경 그런 보여지는 촬영할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하기 쉽게 좀 구성이 되어졌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와 휴대폰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제 뭐 그 화면을 휴대폰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인제 패드를 가지고 계시면 패드로도 연동이 되셔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해 보셨던 것처럼 큰 화면으로 그 상황 찍을 상황들을 좀 점검을 하면서 어 액션 이렇게 해 가지고 영상을 인제 찍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 3의 이런 넓은 화면이 직접 촬영을 할 때는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 교수님들과 같이 실습을 할 때는 연동을 시키고 휴대폰이나 그리고 태블릿을 하나의 리모컨처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화질 면에서는 2 가지를 찍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좀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연동하기가 쉽고 그리고 추천 디바이스는 독립형 헤드셋이어서 교수님들 그 원주 그리고 제주대에서는 여기 오큘러스 퀘스트 2 최신 버전으로 실습을 하셨어요. 좋았던 그 바이브 포커스 3 그리고 바이브 플로어 이렇게 독립형 헤드셋은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헤드셋은 가격대가 좀 좋고 그리고 무게가 좀 덜 나가고 이런 경우에 좀 몰입
굉장히 좀 잘 되는 그런 상황이죠. 화질이 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좀 몰입이 잘 되는 VR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culus 퀘스트 2가 좀 굉장히 좀 제일 무난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사용이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고요. 버티 플랫폼 인제 로그인해서 들어가셔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이제 두 번째는 영상 촬영하는 부분입니다. 촬영을 진행을 할 때는 인제 360 도로 이렇게 쭉 찍히게 돼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휴대폰으로 리모컨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인제 휴대폰으로 조작해서 또는 지금 이제 워크숍에서는 좀 큰 화면에서 인제 확인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인제 아이패드를 들고 갔었는데요. 패드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전체를 쪼끔 더 면밀하게 사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사 촬영이고 좋은 영상을 어떻게 얻는가. 그러니까는 인제 영상 좋은 그러니까 질이 좋은 말이 꼬여서 죄송해요. 질이 좋은 영상을 촬영본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버티 교육 콘텐츠가 인제 질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상 편집하고 하는 부분은 버티가 너무 잘해 줄 거기 때문에 촬영을 진짜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촬영본을 가지고 있을수록 어떻게 인제 찍을지 고민해서 그 부분을 인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인제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인제 편집 자체는 버티에서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어떤 교육에 '이 영상을 찍어 가지고 만들면은 정말 좋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 가지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그룹으로 팀으로 회의하면서 좀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버튼 누르면 켜지고, 그리고 버튼 하나 누르면 셧다운 되고 굉장히 간편한 조작 말씀을 드리고요. X3도 굉장히 간편해요, 버튼으로. 그래서 좋은 영상을 그러면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이제 삼각대를 활용을 해서 인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위치는 눈높이를 맞춰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에서 찍게 되면은 그 찍는 위치에서 헤드셋을 인제 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깐 그 대상자들보다 위에 위치에서 인제 찍게 되면 그 학습자가 헤드셋을 꼈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이렇게 대상자와 그런 표준 환자 활용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때 하는 영상을 찍어 가지고 디브리핑용으로도 한번 써 봤는데요. 이때도 학습자가 헤드셋을 끼고 바로 이렇게 같은 눈높이에서 대상자와 그런 중재 처치하고 있는 학습자를 보고 싶으면 이제 그 높이에 맞춰서 찍어 주시는 게 좋죠. 만약에 서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다. 그러면 그 서 있는 상황에서의 눈높이에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삼각대는 제일 긴 거를 좀 사시는 게 좋고, 그 각각의 높이에 맞춰 가지고 눈높이에 맞춰서 좀 이렇게 설치하고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인제 동일하죠. "카메라 위치가 어디일까요?" 하면서 매번 인제 지난번 교육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한 그런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인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PAPR 착장하고 있는 그 이송반을 바라보는 반대편의 어깨에 붙여서 촬영을 했습니다. 주변에 인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고, 그 교수자도 이제 다른 그 조작하는 방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액션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죠. 이 경우에 인제 학습자가 이 영상을 이렇게 헤드셋으로 착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 제가 요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이 본인이 됐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인제 눈을 떴는데 내 앞에 이 사람이 보이고 내가 이 카트를 잡고 있고 뒤쪽에서 이송반이 같이 있으면서 이 영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그대로 인제 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영상을 찍으시는 게 필요하고, 여기
옆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음압이송 카트 안에 인제 환자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누워 있기 때문에 환자가 바라보는, 이번에는 헤드셋을 끼면 학습자들이 환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카메라 위치를 두고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똑같이 여기 음압이송 카트에 누워 있는 환자처럼 이렇게 이송반들을 누워서 인제 바라보게 되는 형태,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 이런 실링 캡들이 인제 보여지고 음압이송 카트 안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환경을 촬영하는 부분이어서 교수님들 실습했었던 부분이시죠. 그래서 인제 프리브리핑용으로 이 헬기 안에서 이제 무언가를 하고 싶다. 헬기 안에서 인제 시뮬레이션을 할 건데 그와 관련된 환경 설명을 해 주는 부분이 일일이 인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하는데도 쪼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인제 버티로 만들어서 인제 "이 환경 설명을 해 보는 건 어떨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는 어떤 인제 시뮬레이션 실습이 가능하고, 그리고 누워 있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다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헬기 안에 장비들에 대한, 중요 장비들에 대한 설명을 음성으로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텍스트로도 넣을 수 있어요.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인제 주면서 그 사전 제 프리브리핑용으로 인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뮬레이션 시에 인제 만나게 되는 인스트럭터 교수님이 이제 소개도 할 수 있어 가지고 이 부분 굉장히 좀 버티 강점이죠. 환경 설명하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 위치 어디일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동일해요. 여기 보면은 인제 여기 이송반이 그 헤드셋을 끼고 타거든요, 헬기 이송할 때. 그러면은 인제 환자를 살짝 내려다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앉아 가지고 여기 앉았을 때 눈높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이렇게 삼각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제 주의할 것은 학습자가 헤드셋을 꼈을 때 실제 인제 여기에서 처치를 하는 간호사, 중재 하시고 싶은 그런 파트대로 고대로 인제 삼각대 높이를 맞추셔 가지고 찍으시면 된다는 게 인제 관건이죠. 그래서 여기다 올려 놓고 찍었는 게 당연히 맞죠. 왜냐, 이송반이 여기 환자한테는 응급 상황 아니고서는 헬기가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지 않잖아요. 물론 인제 환자 시펠 상황이면은 하면서도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환경 설명이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서 여기서 인제 설명을 쭉 하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영상 여기서 눈높이 맞춰서 찍는다 말씀을 드려요. 앱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맞추셔 가지고 앨범 누르셔서 찍은 영상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화 찍은 여러 가지 영상을, 영상 촬영 일자를 하루 정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영상이 나올 때까지 좀 촬영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 구성이랑 배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자가 딱 잡히고 나면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사전 그 환경 점검 이런 부분들을 쫙 하셔 가지고 하루에 쫙 찍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찍히고 나는 영상을 이렇게 앱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버티 플랫폼을 적극 인제 활용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세션이죠. 버티를 활용해서 교육 콘텐츠를 인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앞쪽에 1-2 번이 정말 중요했어요.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랑 영상 촬영하는 부분이 이 버티 플랫폼 활용해서 인제 나만의 VR 콘텐츠 만드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 그런 교육 영상 이렇게 찍으셨다, 그러면 버티로 아주 손쉽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여기 인제 시뮬레이션 누르셔 가지고 업로드 이렇게 누르실 때 2D랑 3D 전부 다 업로드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업로드하시고 지금 버티 구매하셔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교수님들 이제 점점 인제 쪼끔 관심 많으셔 가지고 많아지시고 계셔서 여기 보시면은 인제 기입하는 부분도 굉장히 간편해서 여기는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버티에서 입력을 하면 학습자들이 헤드셋 끼고 들어갔을 때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인제 그 부분이 나오고 지식 부분도 평가할 수가 있고 학습 목표랑 상황 소개, 지침 이런 부분도 줄 수가 있어요. 어 휴대폰에서 그리고 PC에서 태블릿에서 다 전부 다 쓸 수 있다. 헤드셋으로도 쓸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강점이고요. 이제 편집하는 부분인데요. 편집을 할 때 그 각각의 그 인터랙션 하는 부분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할 건지 핫스팟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또는 뭐 그 핫스팟으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뭐 동영상도 줄 수 있고 또는 음성도 넣을 수가 있고 또는 사진 같은 것도 인제 줄 수가 있고 그리고는 내가 인제 뭐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퀴즈를 넣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퀴즈도 넣을 수가 있고 이런 교육 내용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포함한 이런 교육 내용도 좀 띄울 수가 있고 인포 박스로 이렇게 내용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퀘스천 부분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게 점으로 이렇게 딱 찍히는 부분 그리고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학습자들한테 좀 안내를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버티 활용해 가지고 실습했었던 파트에서 그 사용자들의 의견을 좀 받은 게 있는데요. 그 부분도 방학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정리해서 교수님들 성과 분석 파트 올려드릴 때 같이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전 학습 편집하는 거 진짜 괜찮다. 편리하다. 그리고 퀘스천이랑 앤서를 전부 다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앤서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어떻게 배정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점수 배정을 딱 하면 그 효과 분석에서 성과 파트 분석을 해 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 직접 실습을 해 봅시다. 그래서 대면 실습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감염병 환자 이송 간호 그리고 인제 환자 체험 이 파트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담지를 못했는데요. 쪼끔 그 성과 파트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월에 또 안동과학대 교육이 좀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그쪽에서는 두 가지 융합했었던 거를 좀 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취약가족 그 모듈 그리고 당뇨병 그 환자 간호 모듈 두 가지였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버티랑 그리고 홀로 페이션트 적용했었던 그 부분을 좀 실으려고 해요. 코스 등록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서 교과목처럼 인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시뮬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이론 교과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종 다양한 인제 뭐 2D 뭐 그리고는 360도 뭐 영상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제 2 학기 때 그룹 도의하는 그런 PBL에서 쪼끔 써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모듈에서 인제 주고자 하는 사전 학습이랑 학습자들한테 인제 텍스트나 사진이나 뭐 영상으로 주던 거를 버티로 같이 주면서 쪼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인제 지역사회 간호학 2로 모듈을 좀 묶어 가지고 좀 구성을 해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지역사회 간호학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취약가족으로도 한번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 파트로는 강점을 좀 찾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감염병 환자 이송 간호 가상현실 융합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제도 운영을 하고 인제 가상으로도 인제 운영을 해서 두 가지 차이점을 또 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 인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학습자들이 실제 정말 '아 진짜 짧은 시간 했지만 얼마나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보호 의를 입고 힘들었지.' 이런 걸 아주 직접적으로 좀 느껴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실제 그런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지만
음압이송 카트 저희 대학도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재난안전대응 교육센터에 있어 가지고 또 이런 음압이송 카트 있고 실습실에 인제 감염 우리 음압병동 있어서 이 실습 시뮬레이션이 그나마 인제 구동이 되지만 아마 카트 없고 그리고 음압병동 없고 하면은 하기 굉장히 좀 아예 이렇게 좀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인제 힘든 상황이죠. PAPR이나 이런 부분들, 보의 이런 것들. 그래서 인제 저희는 갖고 있어도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재학생들은 뭐 320 명, 350 명이어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배드는 저희 많잖아요. 병동에서 대상자 이렇게 눕혀 놓고 이 VR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좀 심러닝 파트에서도 이송 간호 파트는 좀 진행이 가능했고 환자 체험하는 부분도 전부 다 이렇게 누워 가지고 헤드셋으로 끼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실제 누워서 인제 바라봤을 때 그렇게 음압이송 할 때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안 될 것 같은지 답답함 이런 것들 좀 느껴볼 수 있어서 실습이 좀 유익하게 좀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학생들이 의견을 또 많이 줬더라고요. 버티 이제 이용해서 사전학습, 디브리핑, 평가 부분 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활용하는 게 강점. 이게 휴대폰으로는 눌러 가지고 굉장히 인제 쉽게 접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이 아주 쉽게 가능하고 원하는 부분을 좀 축소 확대해 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또 강점이고요. PC로 인제 보게 되면 마우스로 돌려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좀 더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는 인제 하고 나면은 어 몇 퍼센트로 몇 시간 걸렸고 뭐 소요 시간 이런 부분들, 얻은 스코어 이런 것들 개인에게 피드백을 해 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아 내가 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구나. 내가 달성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분석 파트에서 인제 교수자가 인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별로도 분석이 가능하고 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성과 파트도 가능하고 그리고 모듈로 묶었을 때 그 모듈에 대한 성취도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과 분석 파트 굉장히 효과적이다. 감염병 이송간호 가상현실 융합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제 무엇을 느꼈는지, 도움된 부분이 뭔지,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수업이랑 차이가 있었는지, 아쉬운 점 뭔지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해간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인제 봤어요. 봤더니 그 이제 양면가치 경험, 반성적 사고, 그리고 역량 함량 이렇게 좀 나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인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환경 양면성에서는 긍정과 부정 인제 두 가지 면이 전부 다 인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인제 직접 보이고 내가 이송대원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실제 같이 정말 느끼면서 몰입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단순히 눈앞의 것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동영상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360 도로 돌려서 볼 수 있다라는 상황이 인제 자기가 그 상황에 딱 처해 있다라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신기하고 놀라웠다라는 의견을 많이 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간호 수행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좀 팀으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앞에 이렇게 의견 인제 뭐 "속도를 줄여서 좀 가야 됩니다." 대상자가 인제 호소하는 부분들도 좀 듣고 같이 좀 진행을 하면 좋은데 앞쪽은 개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팀으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또 의견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학습 활동 관련해 가지고는 인제 이어서 보면 뭐 "간단한 조작 반복적으로 뭐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었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좋았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런 인적 물적 자원해서 하게 되면 한 번 하고 또 막 정리해 가지고 또 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월한 점에 대해 만족감이 높았다는 의견을 많이 줬어요. 음. 그런데 인제 좀 VR 콘텐츠가 어
홀로 페이션트 같은 경우에는 한 15 분에서 한 20 분까지 사용을 해도 학습자들이 뭐 어지러움증을 느끼거나 그런 뭐 현기증을 느끼거나 이런 부분들 호소가 좀 적었는데요. VR 기반으로 그 전체가 덮이는 헤드셋을 인제 착용을 하면 한 10 분에서 한 15분 정도 착용을 하면 좀 이렇게 막 어지럽다고 하고 하는 친구들이 좀 이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이상이 되거나 할 때 좀 예민한 친구들이겠죠. 그 경우 때문에 영상 자체를 그 교육 콘텐츠 자체를 이렇게 길게 막 이렇게 만들지를 못했더니 "너무 짧다." 뭐 이런 내용들 의견 막 줬더라고요. 좀 그 "길었으면 좋겠다." 뭐 "제한적이다." 뭐 이런 의견들 줬었던 것 같아요. 좀 요약을 하면 학습자 측면에서 이 버티로 만들었던 교육 콘텐츠가 자기 주도 측면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 예 또 이 제가 적용했었던 교육 내용 자체가 좀 특별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음압 이송 카트, 레벨 D를 잊고 벗고 PLPR 착장했다가 소독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한번 끝나고 저 팀 끝나고 나면 기다렸다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진행되는데 버티로 하니까 자기가 인제 그 아이디로 접속해서 뭐 휴대폰으로 보든지 또는 뭐 태블릿으로 보든지 PC로 보든지 자기 보고 싶은 시간에 어쨌든 보고 오고 막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어 만족감을 주었고요. 접근성, 몰입감 이렇게. 그리고 교수자 측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진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자원도 그 이렇게 학교별로 좀 이렇게 협력이 되게 되면 그 부분만 좀 촬영을 의뢰하고 가서 좀 촬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또 인적 자원 이런 부분들도 좀 구성해 가지고 인제 찍고 그럼 그 영상을 가지고 사전 자료로도 쓸 수 있고 디브리핑으로도 좀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교육 영상으로도 좀 쓸 수 있고 뭐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유용하고 효율적이지 않나. 아니면 장비를 사고 막 뭐 음압 병동 막 구축하고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사 촬영 가능하니까 협조가 되는 한에서 액터와 그리고 환경 이 부분도 뭐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섭외하고 또 빌려서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편의성의 측면에서는 인제 5점 만점에 하나를 뺐는데요. 이 처음 다루다 보니까는 쪼끔 어색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버티 개발자 개발팀이 굉장히 빵빵하잖아요. 영국 그쪽 회사인데요. 뭐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금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이번에도 학기 마치고 인제 버티 2 학기 거 만들려고 인제 들어갔더니 뭐 8 개인가 이렇게 또 막 쫙 개발돼서 그 업데이트된 것들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눌러 가지고 또 무슨 기능 추가됐는지 막 확인해 가면서 하는 거 쪼끔 부담스럽고 힘들긴 해요, 교수님. 그런데 인제 원체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막 하면서 인제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의성에서는 하나 별 뺐어요. 정리하면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학업 성취도 향상, 편리한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버티를 한번 써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수님 그리고 또는 인제 버티를 개인 연구 목적으로도 이렇게 개수를 적게 이렇게 또 구매하셔 가지고 콘텐츠 만들어 보시는 거 이렇게 시작하시는 교수님들 지금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버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해 봤어요. 그 활용 사례랑 교육 제작하고 여기 3 번까지 요렇게 오늘 인제 다뤘던 게 범위랑 활용 사례 파트이고 그리고는 제가 대면 실습으로는 교육 콘텐츠 제가 만들었던 거 체험하고 그리고 직접 제작 실습 체험하는 파트가 요렇게 대면 실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파트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버티 가지고 인제 교육 콘텐츠 질이 계속 좋아지면서 발전이 계속 되려면은 결국은 교육 적용하고 효과 분석하는 이 파트가 굉장히 잘 돼야 되고 지금 저도 이 파트 정리해서
또 교수님들께 또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콘텐츠 시범 운영을 해서 발생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각 그 대학에 있는 그 버티 지급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그 교과목별로 만드셨었던 거 운영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조금 정리해서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인제 시뮬레이션 교육 적용하고, 그리고 사전이나 디브리핑용으로 인제 만들어질 때 그런 모듈 운영 가이드 같이 좀 만들어지면은 인제 버티로 교육 콘텐츠 만드셔서 적용하실 때 훨씬 좀 수월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석 파트 되게 중요해서, 저는 이번에 인제 버티를 5 개의 아이디를 했거든요. 구성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대부분 그룹으로 토의를 하거나 할 때 5개 조로 인제 구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버티 아이디 2 개로 좀 할 때 힘든 부분이 쪼끔 있어요. 그래 가지고 5개 아이디를 5개 그룹으로 주고, 그리고 지금은 인제 홀로 페이션트랑 같이 섞어서 쓰다 보니까 홀로 페이션트가 토론 기반으로 실습이어 가지고 5개 조로 대부분 구성이 되니까 버티랑 접목해서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 5 개로 한 조당 하나씩 배정하고, 그리고는 인제 진행을 하니까는 좀 효과적이다, 이 부분 좀 말씀드려요. 이게 교육 결과 활용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룹별 대면 실습 요렇게 진행했어요. 앞서 인제 교수님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에서 지금 인제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업로드되는 부분이 그 제작 가능한 범위랑 활용 사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대면 실습은 요렇게 2 번이랑 3 번까지 가능한 상태이고요. 그 버티로 인제 연구하시고 또 교육하시는 교수님들 의견 전부 다 좀 같이 해서 이런 교육 적용과 효과 분석 파트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좀 구성되면 좋겠습니다. 시연, 실습, 콘텐츠 제작 이렇게만 딱 되면 해 보셔도 구성하셔 가지고 교과목에서 내가 원하는 나만의 교육 콘텐츠 만들어서 적용해 보시는데 큰 무리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실습을 지금 운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봉이 유튜브 운영 중인데요. 그 제일 처음에 인제 그런 실습 뭐 제작, 편집 이런 거 의뢰 주셨을 때가 저희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의견 주셔 가지고, 그때 인제 발표했었던 내용 보시면은 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버튼 어떻게 누르시면 좋아요 막 하는 부분까지 막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제 동영상 교육에서는 인제 쪼끔 인제 그 부분들은 좀 빠르게 좀 스킵하면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좀 이번 인제 교육 발표 들으시면서 그 뭐 버튼, 버티 뭐 편집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면 그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워크숍에서 진행했었던 어바웃 버티 이 부분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인제 그 홀로 페이션트, 홀로그램 표준화 환자와 버티를 접목한 모듈을 이제 만들고 2 월부터 인제 5 월까지 그 160명 대상으로 우리 4 학년 학생들에게 실습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2 가지 모듈이었어요. 취약가족 그 방문간호 모듈이랑, 그리고 인제 학교 보건 그 당뇨병 제1 형 당뇨병 그 대상 학생 관리하는 그런 2 가지 모듈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제 했던 부분은 인제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인제 구체적으로 좀 정리돼 가지고 또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 있으면 좋겠어요. 인제 홀로 페이션트 홀로그램 표준화 환자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전 자료로 인제 주려고 하니 그 실제 이 환자, 내가 선택한 이 환자에 대한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이 쪼끔 제한이 있었고요. 버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또 실사 촬영이다 보니까 대상자를 이렇게 표준화 환자 액터를 구해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터한테 또 그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해 달라고 부탁을 인제 훈련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훈련을 아무리 해도 그 액터는 실제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2 가지를 그 부분 때문에 접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환경적인 측면은 실사 촬영이 가능한 버티가 강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찍고요. 환자의 증상 구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홀로그램 표준화 환자가 강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접목해서 인제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면서 이 만들었던 것도 어 동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메인이 이렇게 지금 이거 실제 운영한 사진인데요. 그룹으로 홀로그램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그 시뮬레이션 토론 실습을 인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직접 사정을 하는 경우에 각 조가 그 사정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기다리면서 있어야 될 때 태블릿 PC로 이 홀로그램 표준화 환자를 직접 다운로드해서 볼 수도 있지만 버티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주면서 그 내용들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페이션트를 여기서 인제 부르게 되면은 대상자 환경을 서로 약속하면서 가야 하는데 환경에서 가져오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버티 교육 콘텐츠로 만든 걸 주면서 이 학습자들이 태블릿 PC로 이렇게 보면서 '아 지금 이 환경에 있는 그 환자구나.' 이렇게 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환자 증상은 직접 나와서 여기서 직접 보는 거죠. 이 불러온 대상자는 그 태블릿 PC 버티를 통해서 편집한 그 환경에 있는 대상이고요. 그래서 환경적 부분은 실사 촬영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찍고 그리고 대상자는 증상 구현 가능한 이 홀로 페이션트 활용해서 좀 접목해서 인제 해 봤어요. 이거 한번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인제 취약가족 방문 가능 모듈 한번 설명되고요. 그리고 여기 인제 상황 소개 파트에서 나의 대상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들 진행이 되고 이제 버티에서 이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번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인제 싱글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세션 같이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같이 동시에 들어가서 한 세션을 같이 좀 보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 모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요 부분 업그레이드 됐던 그 기능들도 좀 정리해서 한번 영상 찍어 가지고 또 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사정을 하고 있을 때 그 여기 지금 디브리핑 룸에는 그 조가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태블릿으로 이 불러온 대상자를 볼 수도 있고 또 만든 버티 교육 콘텐츠로 그 사전 문제를 같이 풀면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 좀 접목해서 운영을 하니까 더 인제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연수도 이렇게 좀 진행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화 환자를 활용해서 그 저희 그 경상북도교육청 그 보건교사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소속된. 매년 160명 지금 이렇게 연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해서 2인 1 조로 이렇게 평가하고 SPBL 형태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홀로 페이션트랑 버티 접목해 가지고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인제 그 홀로그램 표준화 환자 활용 관련해 가지고는 그 지봉이 유튜브에 지봉이의 시뮬레이션에서 좀 활용 팁 같은 거를 짤막짤막한 영상으로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장소적인 측면에서 분리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번에 좀 큰 공간에 저희 하이브리드 강의실을 좀 빌릴 수가 있어 가지고 같이 좀 구성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직접 사정 그리고 그룹별로 토론하면서 스마트 TV, 태블릿 같이 쓰면서 좀 할 수 있는 걸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진행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다음 영상에 좀 정리해 가지고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수문사에서 홀로그램 표준화 환자 활용 교육 교육자 매뉴얼이 이제 발간됐습니다. 그 이유숙, 강윤영, 이지은 이렇게 대표 저자 이유숙 학장님, 예전에 저희 대학의 전 학장님 그리고 지금 저희 대학 국제교류센터장 맡고 계시고 그 같이 지금 VR 그리고 XR 교육 같이 하고 계시는 강유영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 가지고 3 명이서 좀 얇고 얇지만 알차게 이렇게 좀 책자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 가지고 요 책자 활용하셔 가지고
모듈 구성하시고 직접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홀로그램 표준화 환자, 그래서 MR 홀로페이션트 사용해서 이제 진행하는 건데요. 홀로페이션트 플러스 버티 이제 같이 접목해서 쓰시면 효과 조금 더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안내 드려요. 제가 참고했었던 부분이고요. 논문이 약간 좀 두서없이 막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종강하고, 그리고는 그 주말에 이제 조금 시간 될 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버티랑 그리고 그 홀로그램 표준화 환자 활용하고 또 각종 VR 매체들 활용해서 한참 교육 막 진행하시고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함께 좀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봤더니 또 제주대에서 진행했었던 것도 정리해가지고 업로드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 말씀드렸던 성과 파트랑 그리고 이번에 그 모듈로 두 가지 같이 접목해서 했었던 모듈, 저희 7월 5일 날도 안동과학대 그 워크숍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